대구시는 안전상의 문제와 SRT 정차 협의 등을 이유로 서대구역 개통을 내년 3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상향 허용 등의 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는 전월세 대출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내년 3월 27일까지 허리띠로 복식 문화를 살펴보는 특별전 한국의 허리띠 끈과 띠를 개최합니다.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 아빠가 최고야 전시회가 내년 3월 1일까지 팩스코에서 열립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23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시는 안전상의 문제와 SRT 정차 협의 등을 이유로 서대구역 개통을 내년 3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대구역을 지나는 기존 고속철도 노선은 서대구역을 지상이 아닌 지하로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정차역으로 건설된 서대구역에 고속열차를 정차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경부선 철도를 이용해서 진입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기존 고속열차 노선과 경부선을 오가는 열차들의 노선 정리와 그에 따른 안전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또 대구시는 당초 서대구역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고속열차 정차를 하루 왕복 40회 이상 국토부와 철도공단 그리고 한국철도와 수서고속철도 등에 요구해 왔으나 한국철도 KTX만 하루 왕복 20일에 정차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을 뿐 SRT 측은 정차 여부 결정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토부 또한 이용 승객 수를 이유로 정차 횟수에 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철도 회사들이 서대구역 정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역 진출입에 대한 부담과 그에 따른 열차 운행의 시간적인 손실, 그리고 열차 운행 시간표의 전면 수정과 불확실한 이용자 수 등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개통이 늦춰지자 일부에선 예비 타당성을 거쳐 3년이 넘는 공사기간 동안 문제들을 예측 해결하지 못해 개통까지 미뤄진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온 가운데 앞으로 대구시와 국토부 그리고 철도공단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되는 상황이며 안전성 확보와 관계기관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 서대구역 개통과 함께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고 서대구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달서구는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 예를 들면 실직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수술, 휴폐업,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부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인데 지원하는 생계, 의료비, 주거비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당사자분들 아니면 친족이나 아니면 그 밖의 관계인 분들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아니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콜센터, 즉 129문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원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입니다.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인 4인 기준 월 365.7만 원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50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 종류별 지원 수준은 생계지원 월 126만 6,900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은 대도시 64만 3,200원 이하, 중소도시 42만 2,900원 이하, 농어촌 24만 3,200원 이하, 사회복지시설 이용 145만 500원 이하이며 그 밖에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나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그리고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달서구는 12월 21일 기준 2,876가구가 62억 250만 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상향 허용 등의 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분류된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동과 만촌동 일원, 그리고 남구 대명동 지역은 조성 후 50여 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 약 50%를 차지하고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들이 부족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다소 많은 지역입니다. 또 원룸 난립과 다수의 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종상향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곳입니다. 이에 대구시는 시대적 변화와 여건을 반영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도 일반적인 제1종 일반 주거지역처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종상향을 허용하고 종상향 단계별 기준을 정비해 개발 이익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생활 편의시설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10만 제곱미터 규모 정도의 마을 단위에 종합개발을 제한할 경우 공공기여량은 최소화하고 미니 뉴타운 방식의 도시개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층수 완화와 건축물 용도 완화 규정을 확대 시행한다고 전하고 이러한 제도 개선 내용들은 2022년 상반기 대구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의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차장, 공원 등을 설치하도록 대구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과 전월세 대출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22일 시청별관 대회의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그리고 임성훈 대구은행장과 박병희 농협대구영업본부장이 참석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출이자 일부 지원과 전세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그리고 청년 전용 대출 상품 개발과 이자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에서 만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에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융자 한도 5천만 원까지 2% 이자 지원과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세 반환 보증보험의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구시로 2022년 이후 전입하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대출이자 지원한도 1억 원까지 자녀 수를 고려해 무자녀의 경우 1%, 한 자녀의 경우 1.3%, 두 자녀 이상은 1.6%까지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대구시는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 부담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업무 협약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2022년 6월부터 원스톱 청년 주거 상담 서비스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내년 3월 27일까지 허리띠로 복식 문화를 살펴보는 특별전 한국의 허리띠 끈가띠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허리띠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며 허리띠가 우리 복식과 삶에서 지닌 위치와 의미를 살펴봅니다. 경주 천마총, 소봉총의 금강과 금 허리띠를 비롯해 경산 신대리 호랑이 모양 띠거리와 안동 태사모 여지무늬 허리띠 등 한국 역사 속 중요 허리띠 자료 600여 점을 공개합니다. 특히 문헌기록과 실물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왕이 대례복을 입고 옥대를 찬 모습을 추정 복원했습니다. 전시는 제1부 왕의 허리띠, 제2부 허리띠란 무엇인가, 제3부 허리띠 이야기, 제4부 끈가띠의 나라 조선으로 총 4부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왕의 허리띠는 금으로 만든 신라 마립간 허리띠부터 조선왕의 옥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왕의 허리띠를 소개합니다. 허리띠란 무엇인가는 고대 허리띠의 역사, 허리띠를 맨 모습, 허리띠를 만든 재료, 고려시대 허리띠의 문양과 의미 등을 살펴봅니다. 허리띠 이야기는 허리띠가 지닌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끈가띠의 나라 조선은 조선시대의 복식과 해야 자료로 조선의 허리띠를 소개합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 아빠가 최고야 전시회가 내년 3월 1일까지 팩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앤서니 브라운의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국내 작가와 협업한 설치 미술, 오브제, 영상,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현대미술을 선보입니다. 그림책 작가의 대명사로 불리는 앤서니 브라운의 이번 전시회는 작가의 초기 아이디어북과 함께 우리 아빠가 최고야 영상, 앤서니 브라운의 킹콩 영화 등 160여 점의 작품과 영상, 대형 오브제, 조형물, 미디어 아트들이 전시됩니다. 전시 작품은 현실 문제에 대한 풍자를 기발하게 표현한 리틀 뷰티와 아빠의 무한한 재능을 그린 우리 아빠가 최고야를 비롯해 명화를 재치있게 재해석한 행복한 미술관, 앤서니 브라운 동화 중 인기 주인공인 윌리의 이야기가 있는 꿈꾸는 윌리 등 9개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전시는 내년 3월 1일까지 열립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2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상인 이동이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됨과 아울러 기초지자체 중 뉴딜 사업 최다 선정 도시로 총 사업비 53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선정된 상인 이동 지역은 1987년 택지 개발 조성 후 35년이 경과한 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마을 전체가 활력이 크게 떨어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생활 인프라 확충과 마을 공동체 회복이 절실한 곳입니다. 사업은 상상과 일상이 어우러진 상상 이상 멋진 마을을 주제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으로 변화된 멋진 마을의 모습을 상상하며 도출한 계획입니다. 내년 1년간 단기 사업으로 추진하며 마을 활력을 되찾기 위해 안전보행로 조성, 마을 쉼터 조성 정비 등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 어울림 공간 조성, 마을 미디어단 운영, 마을 축제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 목재문화관 이야기입니다. 17일 개관한 달서 목재문화관은 도심 속 힐링 공간인 달서 별빛 캠핑장 내 조성했습니다. 목재문화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1423제곱미터로 지상 1층은 종합 전시실, 다목적 홀, 유아 등을 위한 오감 놀이 시설에 나무 상상 놀이터로 꾸며져 있습니다. 지상 2층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목공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목재 체험실과 향기를 통한 정서 안정 등 효과가 있는 편백 및 아로마 테라피 체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빛 카페는 지상 2, 3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목재 문화 체험관은 주민들에게 숲에서 생산되는 목재 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제고와 산림의 경제적, 생태적 가치를 증진시키며 새로운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서 목재 문화관은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후 2022년 1월 4일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으로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20일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서 달성군 농공업 남1위 다함께 사는 우리가 남이가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번 공모를 위해 사업 대상자 남1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마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발굴해 이번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은 1억 4천만 원 규모로 국비 7천만 원, 시비 3,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이 투입됩니다.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대상지에 주민 역량 강화,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마을 홍보 영상 등 마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2022년 연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의 여성 주니어 보드 운영 이야기입니다. 공단은 13일 여성 직원의 갈등 관리 네트워킹 및 인적 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 주니어 보드 발대식을 호텔 아젤리아에서 개최했습니다. 주니어 보드란 청년 중역 회의를 뜻하며 공단에서 선발된 과장급 이하 젊은 실무자 17명의 여성 근로자들은 일반적 멘토 멘티, 버디 활동에서 확장된 모둠형 전사 주니어 보드를 운영하게 되며 팀장 회의나 이사회 등의 중요 정책 결정에 앞서 건의사항이나 보완사항 등을 제안, 토의하게 됩니다. 심화된 토의 활동을 위해 경영전략 코디네이터가 동반 운영되며 여성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 초빙 강의와 독서 프로그램도 병행해 진행됩니다. 공단은 여성 주니어 보드 운영을 통해 기존에 구축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의 가족 출산 양육 친화적 인적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는 물론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 내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성과 창출자로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해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바자회 이야기입니다. 12일 학생과 교사들이 학교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직접 만든 물품을 판매하는 바자회 행사는 대구 경상중학교 부설 대구 방송통신중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바자회는 원목 도마,
우드 스피커, 냄비 받침, 생활 도자기 등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직접 만든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과 방과 후 활동 시간에 제품도 직접 만들고 판매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해울중고등학교 햇들 사회적 협동조합은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조합원들의 결정에 따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효성중학교에 온라인으로 전하는 사랑의 오케스트라 소식입니다. 효성중학교 오케스트라 샛별 윈드 오케스트라는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김정문화회관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된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에서 중등부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창단한 샛별 윈드 오케스트라는 대회에서 지정곡과 자유곡 두 곡을 연주하며 화려하고도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였습니다. 처음 출전하는 대회에서 동상이라는 쾌거를 이뤘으며 김가영 담당 교사는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역량이 풍부한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창초등학교 박미화 교사의 올해의 스승상 수상 이야기입니다. 대구시 교육청 올해의 스승상 인성교육 및 진로교육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박미화 교사는 25년간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로 마음울림 인성교육을 실천해 왔으며 학생 합창 합주, 미술실기 지도, 문화예술축제 참가 등 문화예술 교육을 꾸준히 실천해 교육감상 6회, 행정자치부 장관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 교육 과정과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며 대구시 교육청 초등협력 학습지원단 각종 장학자료 개발 등에 참여하고 10여 년간 교육과정 재구성 컨설턴트, 교육지원청 장학요원 등 동료 교사의 멘토로 꾸준히 활동해 오는 등 동료 교사들의 귀감이 되고 대구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네 번째는 천내초등학교의 국악향기와 흥겨움이 가득한 행사 소식입니다. 학교는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다양하고 흥겨운 4개의 국악 행사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국악 행사는 대구시립예술단 DAC 프로젝트팀 나붐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학생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가야금, 해금, 장구, 피리 등 국악기와 드럼, 전자올겐의 협연으로 신나고 흥겨운 연주와 노래를 들으며 특히 김광석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곡과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를 연주할 때는 모두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가창 중심 코티칭 음악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가창 성악 강사를 초빙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각 교실에서 다양한 타악기를 연주하며 국악 동요 등을 배우고 신나게 노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행사는 학교 체육관에서 56명의 천내 국악 관현악단의 콘서트를 영상 촬영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은 시청각실에서 2학기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연습한 국악 및 다양한 음악 공연을 전교 학생회가 주관해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풍읍 오산리 이천서씨 집성촌 말매마을과 추모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니산 쪽을 보면 골짜기에 자리한 마을 오산 1, 2 말매마을이 보입니다. 말매는 말무덤에서 파생된 말로 무슨 사연이 있어 마을 이름을 말매라 했을까요? 전설에는 옛날 진주 광씨와 영월 엄씨가 마을을 개척할 때 마을에 명마가 한 마리 태어났지만 명마는 자신의 주인을 만나지 못했고 뒷산에 올라 서럽게 울다가 죽었으며 결국 마을 사람들은 죽은 명마를 마을 뒷산에 묻어주고 그곳을 말매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천서씨는 서신일을 시조로 계보를 계속 이어갔는데 현재 대구에서 이천서씨 집성촌으로는 말매가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서씨의 시조인 서신일은
흥미로운 전설을 지닌 인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천여년 전 신라말 효공왕 시절 지금의 경기도 효양산 아래에 만주라는 인물이 살았는데 화살을 맞은 사슴을 치료해주고 꿈에 한 신인이 나타나 보답으로 자손들은 대대로 경상의 벼슬이 이어질 것이며 그대가 죽거든 내 아들을 살린 그 자리에 묘를 쓰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뒤 신라왕으로부터 서시성을 하사받고 벼슬까지 얻었으며 이후 태어난 손자가 거란과의 단판으로 유명한 고려 명장 서희 장군입니다. 말매 가장 안쪽 좌측 산 기슭에 이천서씨 말매, 입향조 서일손을 기리는 추모제라는 제실이 있습니다. 언제 처음 건립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말매 추모제의 전면, 기와지붕 양쪽 추녀 모서리에 달린 마구리 기와 문양이 특이합니다. 위쪽에는 화분에 심은 꽃이, 아래쪽에는 바다 해자가 양각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목숨은 산과 같이, 부기는 바다와 같이라는 뜻의 수여산 부여해에서 부여해를 부귀의 꽃, 모란 그림과 해라는 문자로 표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참 멋지고 세련된 표현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12월 23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군이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간부 공무원 및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청년교육 마이크로 러닝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청년교육은 긴 재생 시간이 필요한 기존의 온라인 강의에서 탈피해 한 강좌당 10분의 동영상 시청으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 수요의 확대에 따른 교육 부담을 완화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해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유익한 강의였다며 만족스러워하는 직원들의 교육 후기가 다수를 이뤘습니다. 달성 군수는 건전한 청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직원 간 소통 및 올바른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은 최근 지역협의체별로 착한 단체 가입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옥포읍 이장협의회는 지난 17일 달성군에 성금 100만 원을 기부하고 착한 단체 기부 문화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옥포 이장협의회 회원 20여 명은 달성군청을 방문해 회원들이 모은 성금을 기부하고 훈훈한 정을 나눴습니다. 옥포읍 이장협의회장은 최근 달성군 지역협의체별로 착한 단체 가입식과 기부 문화가 늘어나고 있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 문화에 동참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종명 옥포읍 이장협의회장은 달성군 이장연합회장과 대구시 이통장 연합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 소방서는 지난 22일 서장실에서 2021년 하반기 연장활동 스타대원 시상식을 열고 월성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이 최창우를 스타대원으로 선정했습니다.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스타대원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현장활동 대원을 대상으로 재난 현장 활동 실적, 소속 직원들의 다면평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적정성 등을 평가해 선정합니다. 이날 달서 소방서는 스타 대원을 비롯해 최우수 대원 3명과 우수 대원 8명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우상호 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 활동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원들에게 사기를 진작하고자 성과에 따른 다양한 표창,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격려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022년 개통 25주년을 맞아 그동안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구도시철도를 이용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개통일 및 수송인원 25억 명 달성일 맞추기 퀴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든든한 발로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해온 대구도시철도는 1997년 11월 29일 1호선을 최초 개통한 후 25년 만인 2022년 1월 중 수송인원 25억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대구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및 각 역사에 게시된 홍보 포스터를 참고하면 됩니다. 한편 이벤트 기간 내 퀴즈에 응모한 자 중 25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상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할 사장은 개통 25주년 누적 수송 25억 명 돌파를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